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인생 길게 봐야 돼? 모를 일이야. 이런 얘기 하는 적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주로 어떨 땐가 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꾸준히 무슨 일을 해서 정말 그 처음에는 그 정도 일할 사람인 줄 몰랐는데 막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이제 이랬을 때 그런 말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잘 평범하던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이런 거를 어쨌든 긴 세월을 보고 뭔가 결국에 이루어내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한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야이건 무슨 그런 자영업을 하든 어떤 그런 직장을 오래 다니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한우물을 파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울 수 있는 부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서 우리도 뭔가 이제 실적을 지금보다는 어떤 성과를 좀 더 인생에서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우물 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진급을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진급도 한 번씩 누락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무난히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 뿐인가요? 그리고 그 무슨 왜 배우들 특히 배우들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이제 조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기 있는 배우가 되는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무명 시절이 뭐 15년 있었다. 뭐 무명 시절이 20년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들이 많더라고요. 배우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무명의 시절, 정말 배고팠던 시절을 정말 꿋꿋이 묵묵히 이겨내면서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성취하는 거죠. 배우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 아는 지인은 그 예전에 이제 커피를 수입할 때 그때 이제 그 커피 수입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독립하신 분인데 남들은 왜 커피 회사 막 이제 뭐 그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다 브랜드 없어지고 또 뭐 다른 걸로 갈아탄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정말 30년 동안 자본도 없으면서 꾸준히 커피 그 사업만 하셔서 지금은 정말 인정받는 그런 커피 회사 어떤 이렇게 기업으로 키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커피만 해서 성공할 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너무나 작은 사무실에서 너무나 작은 그 물량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커피는 커피가 아니다. 정말 고집 센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 이제 뭐 이태리에 가서도 인정받고 그러는 어떤 그런 커피 전문가가 되시더라고요. 결국에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뭐 어떤 분야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꼭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은 뭘까요? 정말 식당을 하더라도 30년씩 한 자리에서 뭐 한 자리에서 정말 만두집만 뭐 20년, 뭐 해장국만 30년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의 장인인 분들, 뭐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싶으세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장도 나 이 회사 정말 오래 다니고 싶어. 좀 여기서 아이들 다 이제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의 노후도 대비할 만큼 오래 다니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걸 첫 번째 모토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쉽게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딱 있으면 그 일에 그게 뭐 커피를 만드는 일이든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재무회계를 하는 일이든 영업을 하는 일이든 그 한 우물만 계속 판다는 거는 딴데 에너지를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야 뭐 우물을 파도 뭐 깊게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휩쓸리지 않는 거죠. 막 주변 사람들은 막 요새는 이런 게 뭐, 이런 게 인기래, 이런 게 트렌드래. 그래서 뭐 여기도 뭐 기웃기웃 거려보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도 기웃기웃 거려보고, 이제 이런 경우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들리지 않아.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런 어떤 고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거기에만 오롯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한테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책에서 본 건데, 그 두꺼비 나라에서 두꺼비들이 이 성벽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그 성벽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끝까지 올라가기에 불가능한 기울기의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두꺼비들이 이제 시작해갖고 막 쫙 이제 붙어서 성벽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건너편에서 이제 보고 있던 이제 두꺼비들, 막 응원하던 두꺼비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 어차피 올라가지 못할 그럴 기울기로 돼 있는 성벽이래. 내려와, 기운 빼지 말고. 하면서 막 떠든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들은 두꺼비들이, 이게 결국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성벽인데 우리가 지금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구나. 이게 대회가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어차피 성벽이라는 어떤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도중에서 이제 다 그 정보를 다 내려왔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결국 그 성벽 끝까지 올라간 두꺼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꺼비가 이제 우승을 한 거죠. 모두의 그 예상을 뒤엎고. 왜였냐면요, 두꺼비가 귀가 안 들렸대요. 귀가 안 들려서 그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묵묵히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뭐 그 성벽이 굉장히 불리한 기울기네 어쩌네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변의 어떤 말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한우물을 오래 파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릇을 안대요. 자기가 얼마나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이쪽으로는 재주가 없고 난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만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난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그릇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예를 들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 구매 쪽에 있었어요. 구매 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 직원을 마케팅 본부장이 굉장히 탐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떤 그런 뭐 워크숍을 하거나 또 무슨 어떤 그 팀별 대항이 있거나 뭐 본부별 무슨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송년회 때 그때 보고 이제 마케팅 그 본부장, 그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이 굉장히 이제 눈독을 들인 거죠. 저 친구 참 이렇게 아이디어라다, 정말 재기발랄하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게 특이한, 이게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주 그 예상을 뒤엎는 그런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마케팅 본부장이 이 친구를 마케팅 팀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에 저는 그냥 지금 하던 이 구매 업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저희 지인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그 구매 뭐 관리 이런 파트가 굉장히 좀 한직인 그런 회사 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으니 내부 평가가. 그래서 굉장히 꾸준히 일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주목받거나 뭐 이게 스타가 되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일을 묵묵히 해야 되는 그런 부서래요. 근데 이제 마케팅 본부장 같은 마케팅 본부가 그 회사에 거의 꽂히다시피 한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줄을 잘 선다고 그러죠. 회사에서도. 그래서 좋은 줄에 가서 쓰는 튼튼한 동아줄 를 잡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거절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 본부장이 요것 봐라, 거절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그릇을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아이디어를 보이고 굉장히 재치가 있어 보이는 거는 내가 놀기 좋아해서 이제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업무랑 딱 맞물리면 나는 그 정도의 그릇이 못 된다. 그거는 제대로 경험을 하고
배운 저들이 나보다 경쟁력이 더 있고 나는 지금 이쪽 업무가 나의 경쟁력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칭찬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 회사에서 그 친구가 그 관리본부 쪽에서 결국에 이제 관리본부장까지 그렇게 진급하고 굉장히 나중에는 인정받는 그런 직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지인의 회사에서 실제 사례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제 두 번째 책에 또 이제 그걸 이제 사례로 예시로 넣었거든요. 이만큼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가 칭찬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게 뭐 내가 아주 잘나서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그릇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나에 대해서 이제 과대하게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코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릇을 정확히 알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정확히 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그러기가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칭찬을 하고 이러면 나 정말 잘하나 봐 이래서 막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 회사에서, 특히 직장 생활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막 교만해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이제 시기, 질투 막 이렇게 있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나 진짜 잘났나 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본인의 교만함까지 이렇게 탁 버무려져 가지고 이제 뭐 탁 쓰러지는 거, 헛발 짚는 거, 이런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그릇을 내가 정확히 알고 남들의 어떤 칭찬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지키는 거, 이게 한우물 팔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자기 원칙, 자기 세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커피 하시는 전문가 있잖아요. 그 사장님은 굉장히 좀 다른 모든 일에 허당이에요.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잃어버리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뭐 말로도 막 실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진짜 막 혼나고 막 구박당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커피만 딱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 있죠. 커피 머신, 그다음에 뭐 커피 원두, 뭐 이런 뭐 블렌딩, 로스팅 뭐 이런 부분, 그다음 커피 추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원칙. 이건 커피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커피가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자기 색깔이 분명하겠어요. 자기 원칙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커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해서 공부 좀 해고 이랬던, 아니 내가 이것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그건 대중적인 시선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막 어떨 때 막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좀 마. 그래갖고 장사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분한테는 안 통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그렇게 대중적으로 돈을 막 재물을 모으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커피에 대해서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업계에서 굉장히 저 사람이라면 전문가로 인정해 줄 만하다.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우물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원칙, 자기 세계가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뭐 축구 선수 들도 그렇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하루에 볼을 1000개를 차고 1000개를 던지지 않으면 내가 하루 마감을 못한다. 어떻게든지. 그런 원칙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먹는 거 파시는 분들도 실제로 뭐 이렇게 테이스팅 해보고 다 버려. 막 육수 저거 다 버려.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아깝지만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잘 구별도 안 되고 오늘 하루쯤은 어떨까? 이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원칙, 그들의 신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결국 한우물 파서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회사에 아주 예전에 그 회계 재무 이쪽 저기 팀장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도 되게 많으시고 좀 이렇게 진급도 빨리 안 되고, 그리고 성격이 워낙 까칠하고 사회성이 별로 없어서 막 아부할 줄도 모르고 막 윗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래서 정말 그야말로 진급이 잘 안 되고, 특별히 이제 그분한테 가서 누가 별로 말도 안 시키고 뭐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러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재무회계 쪽에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시켜놔도 끝에는 결국에 자기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별명이 매일 야근이었어요. 매일 철야, 매일 야근. 정말 저분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저런데도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게 용하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막 진짜 막 숫자 하나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회성이 별로 없어도, 그리고 그 윗사람한테 별로 아부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실제로 이제 그분 아니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니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급 굉장히 천천히 하시면서 정말 아주 오래까지 회사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만년 과장, 만년 차장, 만년 부장 이렇게 결국 임원은 못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회사에서 왜 대학 학자금도 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학 학자금이 아이들이 받을 만한 그 나이에 까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전부 다 애들을 전부 회사에서 그 모의고생으로 대학 등록금을 다 받아서 챙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신이 위너다 결국에 막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시고 그 진급도 천천히 하셔도 어쨌든 본인의 실속은 다 챙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에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재무회계라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원칙이 너무나 강하게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자세, 직업정신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길게 보면 그분이 정말 위너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기 그 한움을 파서 성공한 사람은 같은 걸 갖다 굉장히 오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신나고 즐거운 어떤 일 이외의 다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일만 하거나 그 자기의 전공 그것만 하면 어떻게 사람인데 스트레스에 막 헤매거나 그래서 능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막 그 힘들어지거나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만한 뭔가 다른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축구 선수들도 축구하지 않는 때도 뭘 합니까?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레이어인데 나는 축구 게임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지 않으면 축구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축구 게임으로 자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계속 축구를 생각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렇구나. 진짜 세계적인 선수는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또 왜 저 아는 그 어떤 편집장님 계신데 출판사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정말 돈 안 드는 책, 그러나 정말 좋은 책, 이런 책 만드는 분이세요. 그런 출판사들 사실 많아요. 근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거죠. 출판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책을 히트작을 못 내니까. 그렇지만 정말 진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세상을 밝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편집장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은 바둑만 두세요. 바둑만. 그래서 어떻게 편집장님은 세상에 책도 그렇게 정말 좋지만 그렇게 이렇게 책장 넘어가는 거 힘든 책만 만드시고 취미도 바둑이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둑을 둘 때 자유함을 느낀대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종이값도 없어. 인쇄비도 없어. 빚은 점점 더 많아져. 이러는데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런 모든 근심에서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러신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우리를 즐겁게 신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은 반드시 그 스트레스 탈출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이 이제 강력한 사람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란 얘기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취미가 별로 없어서 뭔가 좀 액티브한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그쪽에 전문가가 되고 잘하고 싶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오래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정말 그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게 하고 정말 오랫동안 정말 건실하게 잘하고 싶다. 이렇게 딱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한우물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4가지로 정리해 드린 거. 첫 번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나의 그릇을 정확히 한다. 세 번째, 자기 원칙, 자기 세계가 아주 뚜렷하다. 네 번째, 신나고 즐거운 그런 일 이외의 다른 체험들을 즐긴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도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흉내내고 벤치마킹해서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